세션 두 번째 강연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강연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변화, 표준으로 미리 보기를 주제로 건국대학교 윤경로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경로 교수님은 현재 건국대학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엠페오로 잘 알려져 있는 멀티미디어 보호와 전문위원회인 그 JTC완 SC29 코리아의 대표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그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동기화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그룹인 IEEE 2888 작업반 의장으로 현재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윤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변화, 표준으로 미리 보기 발표할 건국대학교 윤경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서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다른 정의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어떤 메타버스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하고 있는 메타버스 2B 또는 메타버스 2.0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기준으로 우리 메타버스에 관련된 표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키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지능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벌써 4차 산업혁명인가? 산업혁명이 얼마나 많았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가져온 것이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의 발명, 그리고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최초로 발명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들이 만들어져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변화하는 건데요. 전기가 들어오고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깔리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분업을 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막 단순 노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포드의 자동차 공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까지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0년 정도 가까이 지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3차 산업혁명은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그 디지털 혁명을 가져온 키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입니다. 개인용 PC, 그 다음에 가정마다 들어간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한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로 넘어가는 세상이 온 거고, 그때가 이제 3차 산업혁명, 20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말이니까 사실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또 일어난 거죠. 한 20년 만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CT 산업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끝단에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SF 소설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양쪽 눈에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줘서 3차원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레오스코픽 양안식의 입체 영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마치 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화질이 나쁘면 안 되고 화질이 진짜 좋아서 아주 선명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 이어폰으로 통해서 귀로 들어오는 디지털 사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 그래서 시청각에서 모두 이 현실적인 이런 몰입감을 주는 이런 환경,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지금 이 닐 스티븐스는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2000년대 중반쯤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왔던 것이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런 게임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라고 하는 데서 2007년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 로드맵 오버뷰라고 하는 그들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고 토론을 해보고 의견을 모아봤지만 명확하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다. 각자가 조금씩 다른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들을 다 뽑아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보았더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으로 사용자에게는 이 중에 어느 하나로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융합입니다. 근데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이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하는데,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면 그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게 합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또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물리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3차원 공간에서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슈팅 게임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게임을 시작하면, 또 내가 그 게임에 참여하면 그때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 게임에서 뭐 죽었다 내지는 거기서 나왔다, 로그아웃했다 그러면 그 세팅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고유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게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상 세계라든가 메타버스하고 이 게임을 구분하는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를 캐주얼하게, 제 나름대로 편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나인 듯 내가 아닌 나 같은 다른 나입니다. 그리고 또 남인 듯 남이 아닌 남 같은 나. 그러니까 이 몰입 가능한 세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지금과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인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현실에서는 제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는 제가 뭐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 나의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 속에서만 했던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한 가상일 수도 있고, 또는 현실 세계의 어떤 증강으로 발생하는 이런 몰입 가능한 세상일 수도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의 분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그 ASF에서 분류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건 이제 축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가로축에서는 이 응용이 사적이냐 또는 외부 지향적이냐라는 한 축이 있고요. 현실의 증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냐, 현실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시뮬레이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메타버스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상, 가상세계 이렇게 나눈 것은 각 분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메타버스의 모든 것은 아니겠죠. TTA의 표준화 로드맵 또는 표준화 전략맵 2022년 버전에서는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하는 표준화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컨텐츠 기술이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 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 컨텐츠 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요소 기술들이 합쳐져서 어떤 서비스 형태로 나오는 모습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을 모아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 또 사실은 그 요소 기술을 이루는 표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2007년도에 정의한 메타버스입니다. 벌써 한 15년 전에 정의한 메타버스예요. 그러면 15년 전에 메타버스하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과연 같은 것이냐? 넓게 보면 또 좀 애스트랙트한 개념에서 생각하면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또는 지금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좀 정리한 것이 이 5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나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3D 가상현실 또는 혼합현실. 3D 가상현실,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랫한 평면에 2차원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왜? 몰입이 잘 안 되거든요. 가서 놀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이 User Created Content 또는 User Created 3D Asset의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크리에이션인데 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트 또는 제공하는 3D 에셋들, 제공하는 옷, 제공하는 어떤 액세서리, 물건 이런 것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내가 만들어서 나 오늘 이런 옷 만들었어 해서 올려놓고 거기서 내가 입어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계여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세계여야겠다. 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건 저는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능하겠다. 또는 동창회를 한다든가 또는 뭐 아파트에서 무슨 동대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런 사회활동 이런 것들도 또 가상세계에서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현실과 융합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표준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D 가상현실의 표준으로 이제 MPEG-I, X3D, OpenXR, WebXR, OpenGL, WebGL 이런 표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ISO/IC 국제 공인 표준이고요. 또 일부는 뭐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죠. 민간 단체 표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표준들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PEG-I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사 기반으로 비디오를 찍는데 비디오로 찍어서 그거를 우리가 몰입 가능한 그런 이제 3차원 공간을 표현해주는 이런 기술에 관한 표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픽스 기반으로 해서 이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이런 기술 이렇게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3DOF, 3DOF 플러스 6DOF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DOF는 Degrees of Freedom이에요.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3DOF, 3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표현할 때 3개의 축으로 XYZ 축 3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컨텐트를 인조이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제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여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피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롤입니다. 롤. 그러니까 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래서 이 3자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볼 수는 없어요. 바뀔 수는 없어요. 3DOF 플러스는 이게 3DOF와 6DOF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세 축을 따라서 로테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X, Y, Z 축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가 시야를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좀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공간이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콘텐츠를 준비할 때 이 사람이 이쪽 이렇게 좀 옆에서 볼 수 있는 시점을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3DOF 플러스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6DOF, 6 degrees of freedom이에요. 세 축을 따라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3 degrees of freedom에다가 세 축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3 degrees of freedom이 합쳐져서 6자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카메라 뒤로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 6자유도를 지원을 하는 비디오 콘텐트 또는 그래픽스 콘텐트를 지원을 하는 이런 표준이 MPEG-I입니다. 현재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X3D 이거는 이제 웹3D 컨소시엄에서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래픽스 관련된 표준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VRML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오브젝트를 만드는 마크업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게 진화한 형태. 그래서 HTML5에 자바스크립트랑 같이 해서 이렇게 인벤딩되는 3D 모델을 표현하는 표준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픈 X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건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앞에 커버하는 이런 장비죠. 근데 그게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도구들도 많아요.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게임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장비를 지원할 거냐라는 걸 일단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지원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써야겠죠. 근데 이제 오픈XR은 그 장벽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API를 제공을 딱 해서 개발자들이 그런 API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 이 디바이스들이 그 API를 다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응용을 그런 하드웨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오픈 XR 표준입니다. 근데 오픈 XR이라고 하는 이 표준은 사실은 이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3D 이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3D로 이렇게 그래피컬리 표출하는 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3D 렌더링에 대한 엔진은 없습니다. 오픈 XR에는. 이제 그거는 또 크로노스 랩에서 다른 규격들로 만들고 있죠. 오픈 GL이라든가 CL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벌칸이라고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이 표준도 역시 그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래픽스 렌더링을 해주는 이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살짝 보면 저 웹 XR 오른쪽 밑에 웹 GL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웹 G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픈 GL이라고 하는 3D 그래픽스 API를 웹에다가 포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픈 GL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네이티브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웹젤의 윗단에는 이제 오픈 XR이나 웹 XR 같은 하드웨어 독립성을 지원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밑단에서 그래픽스를 처리해주는 이런 엔진으로서 이것도 표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트 3D 에셋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도 GLTF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GLTF 역시 이것도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건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3D의 JPEG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JPEG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사진을 찍으면 기본적 포맷으로 JPEG을 사용을 하죠. 그것을 3D로 구현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현했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JPEG이 모든 이미지를 다루듯이 GLTF는 모든 3D 에셋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Physics Based Rendering이라고 해서 PBR이라고 그러는데 재질을 이렇게 과거에는 픽셀 단위로 해서 픽셀이 이게 어떤 컬러다라는 것을 해서 특성을 나타냈었는데 이 GLTF에서는 이게 어떤 재질이냐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재질의 이 질감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된 형태의 모델링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말씀드렸어요. 경제활동은 이제 가상세계, 융합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NFT예요. NFT. NFT는 Non-Fungible Token에 줄여서 NFT인데 이것은 대체 불가능,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코인들 있잖아요. 그것도 토큰인데 걔네들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똑같아요. 가치가. 그렇지만 얘는 어떤 디지털 에셋에다가 붙여가지고서는 그 에셋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치도 달라요. 그래서 1대1 교환이 불가능하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디지털 에셋이 있을 때 거기에 메타데이터, 거래 정보, 가격, 이런 권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디지털 에셋 자체는 다른 곳에 보관하고 링크만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니까 이걸 모디파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 형태로 거래 조건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상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그 이더리움 잘 아실 텐데 이더리움의 스탠다드입니다. 이더리움 ERC721 또는 ERC1155라고 하는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표준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가 NFT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NFT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민팅을 하겠다, NFT를 만들어내는 것을 민팅이라고 그러는데 민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현실과 융합되는 가상세계, 융합세계. 이것은 MPEG-V 또는 IEEE 2888 이런 표준들이 이제 그 융합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EG-V는 2007년부터 나왔던 표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위에 버추얼 월드 1부터 버추얼 월드 N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가 객체가 에셋이 버추얼 월드 1에서 정의가 된 것이 버추얼 월드 2로 버추얼 월드 3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내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MPEG-V 스탠다드 파트 4입니다. Virtual World Object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에서 획득한 어떤 3D 에셋을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IEEE 2888이라고 하는 표준은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융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융합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 가장 적합한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표준이 밑에 초록색으로 뜨는 2개는 지금 제한 상태로 이제 12월 달부터 아마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표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표준에 대한 설명은 좀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망을 해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가상세계를 통해서 가능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덴티티들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가상세계 또는 가상세계와 내가 융합하는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NFT와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 가상세계에서는 가상화폐를 쓸 수도 있고 또 실물화폐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도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현실세계에서 이 가상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들을 거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막 엉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사회 환경 변화합니다. 가상대면이 활성화되고 또 가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을 합친 이 혼합대면 환경도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서비스 또 응용을 칭하는 용어로서 궁극적으로 웹이 메타버스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미 표준이 존재하거나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개발된 메타버스들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체험하거나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국대 윤경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ICT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그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은 우리의 그 경제 또 사회, 문화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환, 그리고 경제활동,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강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범위가 참 넓어서 메타버스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표준 관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이미 기존 표준화 그룹에서 많은 표준들이 새롭게 개선되고 있거나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또 미흡해서 향후 중점적으로 우리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메타버스 실현을 위한 주요 이슈에는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전에서 발표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존재하고 각 분야에서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빠져 있느냐라고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에 관한 것,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 또는 아직 좀 개발이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피로도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런 이제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 주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소비자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증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CEO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게 디지털 휴먼이었다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 그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지난다면 나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칭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람이 본인인지 인증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에 관한 또 표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가상의 그 자아가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여러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잘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사실 수많은 이제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먼저 막 발전해 가고 있을 때 사실 표준화가 좀 뒤처져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많은 플랫폼과 솔루션이 먼저 확산된 이후에 우리 표준화를 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플랫폼들과 많은 응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도 표준화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거죠.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 표준이 되겠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이 대기업들은 표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 장악력이 있는 기업들은 표준을 따라가지 않거나 또는 표준을 만든다고 하면 자기네 그 기술이 표준이 되기를 바라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들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자기들이 그런 대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종속이 되던가 아니면 독립해서 내 자신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꾸며서 뭔가 서비스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뭐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 표준을 기반으로 뭉쳤을 때 또 한 대응 세력 내지는 또 다른 이제 놀이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 이제 VCR 표준으로 소니의 베타맥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후발로 모여서 VHS 표준을 만들어 나갔듯이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메타버스도 플랫폼은 이미 사실 그 국외 그 테크 자이언트들이 이미 먼저 선점하고 있고,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 뭐 네이버, 제페토 같은 좋은 플랫폼이 있어서 계속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만, 결국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보다도 결국에 숫자적으로 보면은 다시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새로운 메타버스 미래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개발과 함께 교수님 말씀하신 발표신 내용과 있는 것처럼 표준으로서 그러한 우리 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그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